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오늘은 페이스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페이스북의 내부 고발자가 연극 의회에 출석해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의 주가는 두 달 가까이 엄청나게 빠졌죠. 17.4%나 하락을 했는데 정말 위기인지 아니면 주춤의 기회인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페이스북 관련된 기사를 보면 좋은 기사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 이야기를 시작해서 애플의 개인정보 정책으로 인해서 광고 매출이 줄 거다는 이야기, 그리고 컨텐츠 방치했다는 이야기까지 여러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 눈에 들어오는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페이스북이 사명을 바꾼다는 이야기인데요. 왜 바꾸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갈 건지 페이스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수합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대 인수합병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인스타그램입니다. 2012년 4월에 인수하면서 이때는 인스타그램을 왜 인수하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4년 3월에 오큘러스를 인수하면서 페이스북은 메타버스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에는 왓츠앱을 인수하면서 SNS의 통치자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페이스북이 얼마나 소셜미디어에 파급력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SNS 사용자 탑10을 보면 압도적인 1위가 페이스북이고 27.4억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가 유튜브인데요. 22.9억 명입니다. 세계 인구가 78.7억 명인 걸 보면은 페이스북 이용자만 보면 3분의 1 이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3명 중에 1명은 페이스북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보면 유튜브를 제외한 모든 기업이 페이스북에 속한 기업입니다. 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까지 SNS 사용자가 모두 다 페이스북을 이용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죠. 페이스북은 2009년도에 전체 인구 대비해서 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 확장을 계속 이어져 갔죠. 앞에서 말씀드린 인수합병도 있었고 오른쪽으로 가면 2020년 기준으로 35.9%까지 그 힘을 키워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35억 명,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저는 투자할 때 인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노년 인구가 많아지면서 헬스케어랑 실버 산업을 중요하게 보듯이 이제는 35억 명이라는 숫자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숫자가 됐습니다.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실패하는 것보다 실패가 두려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SNS 기업에서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그 변화의 현장을 지금 우린 목격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미래의 경쟁 상대로 스냅챗, 틱톡, 트위터가 아니라 이미 젊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일종의 메타버스인 로블록스랑 포트나이트를 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사람들이 게임, 소통, 교제 및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인 메타버스 구축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사명까지 변경하려 합니다. 이제는 페이스북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불려질 것 같은데요. 2015년도에 구글이 사명을 알파벳으로 바꾼 것도 흥미로웠는데 그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커버그가 가상 공간의 페이스북의 미래를 진지하게 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페이스북처럼 메타버스 중심에 있는 기업을 엿보면 좋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로블록스를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타버스의 대장인 로블록스를 보면 당연히 이용자를 확인해 봐야겠죠. 지금 보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오른쪽에 보면 연령대로도 나눠져 있는데 그전에는 로블록스가 애들의 게임이다 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3세 이전과 이후에 증가폭을 보고 있는데 둘 다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우리는 실적도 같이 봐야겠죠.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로블록스의 재무제표를 보면요. 왼쪽에 있는 매출은 증가 추세에 있는데 오른쪽에 단기 순이익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매출은 증가하는데 순이익이 점점 더 마이너스다.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로블록스는 오른쪽에 있는 단기 순이익을 어떻게 올리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로블록스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상장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죠. 그래도 차트는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상승폭을 점점 키워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재무제표를 봤듯이 순이익을 개선하면은 당연히 상승 모멘텀이 더욱 커질 걸로 보입니다. 테슬라도 매출이 증가하면서 순이익이 전환되니까 엄청난 상승력을 보였죠. 로블록스도 그 전환점에 와 있고 어떻게 개선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재무제표를 보면 왼쪽에 있는 매출과 오른쪽에 있는 당기 순이익 모두 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IT 공룡기업 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10월 25일에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의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3분기 매출이 290억이다. 전년 대비 35%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예상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겠습니다. 매출과 EPS를 보면 예상치가 요만큼 측정되고 있었는데 매출은 예상보다 조금 못했지만 예상 EPS보다는 더 높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19였는데 3.21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3분기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가이던스입니다. 4분기에는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인데요. 매출은 34.89 빌리언 달러를 예측하고 있고 EPS는 4.07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매출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정말 좋은 모습 중에 하나인데 페이스북의 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페이스북의 차트를 보면은 꾸준히 우상향을 그려가다가 9월 초부터 하락이 나왔는데요. 그러고 나서 지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밤만 하더라도 3% 이상 되는 하락이 또 나왔습니다. 장대 음봉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하락이 어디서 끝날지 이게 두려운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는 앞에서 실적을 봤죠. 실적이 받쳐준다면 이 하락도 언젠간 멈추게 됩니다. 단기적인 악재는 실적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기회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보는 차트가 있는데 그 차트에서는 241도 오늘 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로 들어가도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스북 CEO가 했던 말 중에 미래는 사적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가 꿈꾸는 사적인 이야기, 메타버스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세 가지 꼭지로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은 올해 9월에 레이벤과 함께 스마트 글래스를 출시했는데요. AR 글래스의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 SNS에 특화된 제품으로 촬영, 공유, 통화가 되고 가격은 35만원 정도 합니다. 좀 패션에도 괜찮은 모습이죠. 무거운 메타버스 하드웨어를 벗어나서 가볍게 만드는 데 중점을 뒀고 앞으로 여기에 AR 기능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지켜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호라이즌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가상 공간 속에서 나만의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공간에 친구를 초대해서 게임도 할 수 있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수다도 떨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를 초대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 현실에서 하는 모든 행동을 옮겨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공연을 보러 가면 보기 전에 로비에서 수다를 떨죠. 똑같이 공연 전에 로비에서 이야기를 하고 공연 관람 후에 다시 나와서 로비에서 후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게 VR 호라이즌에서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저크버그가 자주 언급했던 인간의 평등에 대한 신념이 녹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큘러스입니다. 오큘러스는 VR을 활용해서 재택근무 인피니트 오피스를 개발했는데요. 페이스북 직원 50% 이상을 재택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당연히 확장이 되면 페이스북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적용될 수 있겠죠. 인피니트 오피스는 화면을 아무데나 띄워놓고 문서 작업뿐만 아니라 근무할 때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인풋 시스템, 글자를 입력하는 건데요. 키보드의 대표 기업 로지텍과 함께 손을 잡고 키보드를 개발하면서 더욱 안정적인 인풋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VR 헤드셋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하게 만들었는데요. 우리의 미래가 점점 그려지시나요? 오큘러스 비즈니스였습니다. 페이스북은 메타버스의 중심이 되는 VR과 AR 플랫폼을 열심히 개발 중에 있고 현실에 적용해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글래스를 통해서 페이스북 이용자 35억 명 인구에게 질문을 던졌고 VR 헤드셋을 통해서 가상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스북의 로드맵
2016년 자료인데요. 6년 전 자료인데 오른쪽 끝에 보면 페이스북은 AR과 VR 그리고 AI로 설정을 했습니다. 최종 목표는 여기에 있다는 건데요. 그때는 희미했던 비전이 이제는 점점 뚜렷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메타버스에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이야기도 했죠. 확고히 밀어붙이고 있고 사명 또한 메타버스스럽게 바꿀 걸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크게 네 가지 산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AR과 VR 같은 하드웨어를 다루는 기술과 장치 산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뷰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러려면 당연히 대용량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이용해야 되고 장비 인프라 산업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플랫폼인데요. 구글과 네이버 같은 플랫폼이 있다면 메타버스에도 관련된 플랫폼이 존재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메타버스 안에도 게임과 미디어가 들어오게 되고 컨텐츠 산업도 확장이 될 겁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산업으로 확장해 갈 건데 페이스북은 여기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메타버스 핵심 산업 중에서 대표 기업을 보겠습니다. 기술과 장치 쪽에서는 페이스북이랑 뷰직스가 있습니다. VR 헤드셋 점유율로 따지면 오큘러스가 독보적인 1위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AR 글래스로 넘어오면 뷰직스가 있는데요.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와 인프라 쪽을 보면 클라우드를 빼놓을 수가 없죠. 아마존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당연히 반도체 분야에서 독보적인 1위를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으로 넘어보면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강하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개발자 플랫폼으로 넘어오면 유니티가 또 독보적인 1위입니다. 각각의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업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게임과 미디어로 보면 메타버스 속에서는 로블록스랑 블리자드가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페이스북이 기술과 장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점점 손을 뻗어서 플랫폼이랑 미디어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돼서 페이스북에 투자한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플랫폼이랑 미디어 쪽에 페이스북이 얼마나 침투율이 커지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변화가 있으면 자주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